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의 정석원 작가입니다. 이 방송은 대중문화를 통해 이혼 가정의 갈등의 모습을 보고 그 이해와 소통의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물 마른 여자 황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여자 안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영상 준비하시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부부의 세계 6편을 마치고 이제 네. 또 새로운 영상으로 대중문화를 보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애기 있잖아, 애기. 알았어. 엄마 사랑해야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이고. 너무 안 좋았어요, 기분이.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화났었어요, 저도. 부부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삐진 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 소리 바로 미안하다고 해. 왜 그 소리를 못 해? 네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계속 또 소미 씨 편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미안해 소미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혁 씨한테 가셔가지고 빨리 소미한테 사과해라. 아, 이렇게 부모라는 자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로아도 옆에서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싸우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또 엉엉 우는 엄마의 모습을 봤을 때 아이의 불안감 그런 것들은 좀 얼마나 될까요? 좀 비유를 해보자면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를 13편을 한 연속으로 쫙 보는 느낌. 그래서 아이로선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로아는 나이가 어린데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잘 발달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해하면 와서 엄마를 달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이게 다툰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서로 언성도 높아졌어. 분명히 다퉜어, 싸웠어.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어른들인 부부는 어떻게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 여보 여기 와서 뭐 아침 드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어떨까? 애들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물론 로아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아이에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잘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 다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고 생각을 좀 맞췄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뭔가 전날 있었던 사건들이 약간은 해결이 됐구나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데 그러면 로아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런 말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 더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로아는 표정을 보고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시 이렇게 손도 잡고 서로 방실방실 웃어주고 그러면 아이가 긴장됐던 마음을 좀 진정해 나갈 거예요. 스토리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 진짜 그렇게 조그만 19개월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싸움을 보고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셨어요? 아이들이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아이, 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애기니까 뭘 그렇죠. 알겠나. 어.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그렇죠. 넘어갔죠.
예, 그리고 뭐 아까 공포 영화 13편을 네. 연속으로 본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포 영화를 보고 네.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잤대요. 한 편을 아. 보고. 근데 이 13편을 한꺼번에 봤을 그 공포라는 게 그쵸. 어느 정도일지. 맞아요. 네.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네. 그냥 우리는 그냥 부부싸움 하면 싸움하는데 집중하느라고 그쵸. 아이 뭐 생각도 잘 안 하죠. 생각이 났다면 다음 날 아니면 싸움이 끝나고 나서 미안했어.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했지. 미안해. 그 정도 말고는 아이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잠깐. 정신 차리고 난 네, 다음에. 맞아요. 그러지 아이 생각 안 했는데 네. 어린애한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준다는 거를 진짜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그 자녀들을 이제 이미 다 성인 자녀를 다 키우셨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옛 기억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보셔서 지금 그 우리 영상에서 본 케이스는 이제 영유아 자녀가 네. 이제 부모의 그 갈등 싸우는 소리를 듣고 느꼈던 공포. 네. 예, 근데 그 꼭 영유아 기억이 아니더라도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부부간의 싸우는 소리라든지 하여튼 갈등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충격과 상처를 주셨던 이제 그런 좀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시부모님은 3층에 살고 저희는 4층에 살았거든요. 저희 이제 부부가 뭐 이렇게 자주 싸운 거는 맞는데요. 싸울 때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더라고요. 그 자리를 피해요. 그 자체가 일단 불편하다는 거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우리 벌써 애가 26이라 참 까마득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취재를 하셨군요. 네, 딸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네. 사실 좀 무서웠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투고 그럴 때는 어, 많이 무섭고 그랬는데 네. 이게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엄마가 아빠가 싸우는 이유를 아이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런 거 갖고 저렇게 싸우다니 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안 싸워도 될 텐데 네. 말로 해결해도 될 텐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 됐다. 어른들인데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다니 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컸는데요. 진짜 민망했어요. 그 얘기 듣고 아유 다 컸네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딸은 이제 한 번은 이거 실화인데요. 저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이제 할아버지랑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워서 야, 니네 엄마 아빠 저기 위에서 싸운다. 어떡하면 좋니?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딸이 괜찮아. 엄마가 이길 거야. 그랬대요. 세상에 자주 이기셨군요. 그런가 네. 봐요. 아니 저는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때 저도 네.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말리시려고 그랬을 텐데 시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만. 얘야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더 화가 났거든요. 저는 제가 왜 저 혼자 참아야 되는 일이지. 사실 이제 부부는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싸움하게 되면 목소리도 좀 커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싸움 끝에 시비를 또 가려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좀 가려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싸움 대화 이 말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참으라고 하니까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네. 보이죠, 사실. 그렇죠. 싸우게 되면 네. 예. 아이고 뭐가 안 보이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때 그랬었다는. 근데 네. 아까 그 전소미 씨 딸 애기 이름이 뭐였죠? 로아. 로아. 로아가 엄마가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네. 미워하는 그 그렇지.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그 애기도 엄마의 그 감정을 아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도 아는 거고 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엄마 아빠 저렇게 싸우는 게 싫은 거지. 그렇죠. 또 네. 여기 시어머니 네. 완전 100점 만점에 100점. 네. 맞아.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조용하라 그랬는데.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부부 싸움도
그게 정도가 있잖아요. 네. 예, 좀 가벼운 정도의 부부 싸움의 케이스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저 영상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부모의 갈등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네. 수준이고, 그쵸. 예, 그리고 사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마 지금 가벼운 걸 말씀하셨지만은 심하게 다투신 경우가 또 있으셨을 수도 그렇겠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저 13편의 공포 영화를 본 것처럼 아마 자녀분들도 되게 심한 어떤 마음속의 부담과 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어른들은 모르지만 네.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그 이혼에 관련된 실용서를 쓴 그런 작가 입장에서 제가 2004년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혼 전에 한 3년 정도 부부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제 그 안 좋은 과정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네.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하고 하는데 평소보다 좀 많이 좀 이렇게 우울하고 아. 밝지 못한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도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어른도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 크고 나서 그때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아,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부부 싸움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충격을 주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막 싸우지 알면 못 싸웁니다. 맞아요. 만약 의식을 했다면 정말 좀 조심을 할 텐데 네. 그런 이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죠. 제가 아는 사람은 네. 아기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기가 밤에 네. 이불에 실내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우리 애 키울 땐 그걸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모들이 부지불식하게 되는 네. 그러한 습관적인 부부싸움. 네. 예, 물론 더 심각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요.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예,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자. 이혼 가정. 감사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에 들려오는 듣고 싶다는 말들 묻고 싶지 않은데 묻고 싶지 않은데 입꼬리를 올려야 해 묻고 싶다는 말들 듣고 싶다는 말들 당당히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마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해요.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난 그런 게 싫어요.
있어요. 또 어떻게 할지도 나 잘 알겠어요. 솔직하고 담백한 표정을 지어도 그대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호되는 선생님, 너는 선생님. 여러분 장단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말이 된 장단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의 말씀을 그저 그리 참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거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